청춘 건강 프로젝트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척추는 몸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곳이죠. 척추가 휘게 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질환들에 노출되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척추가 휘는 증상, 바로 척추측만증입니다. 척추측만증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더욱더 심해지기도 한다는데요. 특히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척추측만증에 대해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무혁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건강한 척추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또 어느 정도 휘어야 척추측만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10도 이상 옆으로 휘거나 틀어져서 C자형이거나 S자형으로 몸이 좌우로 기울어지거나 돌아가서 변형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건강한 척추는 일자로 봤을 때 그런 것이 건강한 척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척추측만증은 좀 흔하게 발생하는 편인가요? 척추측만증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잘못된 자세나 습관이 되면서 측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에는 확연한 증상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는데 척추가 휘어짐에 따라서 그 주변 신경이 눌려서 어깨가 결리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소화기나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 여아보다는 남아에서 측만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척추측만증이 의심된다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첫째, 거울을 마주보고 똑바로 서 있을 때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를 때나 두 번째로는 다리 길이가 다르거나 골반이 양 높이가 다를 때, 세 번째로는 신발굽의 한쪽만 먼저 빨리 닿을 때, 네 번째로는 우리가 여성인 경우에 짝가슴이거나 짝 엉덩이일 때 또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힘이 들 때 척추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척추측만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서 잘못된 자세가 습관화되게 되면 측만으로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에는 확연한 증상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척추 휘어짐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 주변 신경이 눌려서 어깨가 결리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한 소화기나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척추가 휜 상태라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휘어진 각도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척추 측만증 치료로는 각도가 크지 않다면 도수 물리치료를 통해서 반대편 근육을 강화시키고 골반이 원인인 경우에는 골반 교정을 시행해 볼 수도 있겠고요. 외래 진료 이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2번에 걸쳐 휘어진 허리를 조금씩 펴주는 보존적 요법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경우이고 또 어떻게 수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개인이 많이 진행하는 방법으로 척추측만증 교정 보조기를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맞춤 보조기를 착용해서 척추의 변형이 진행되지 않게 바로잡아주는 방법이 개개인마다 체형과 진행의 정도에 따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체형과 증상에 맞는 맞춤 교정기를 착용해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도가 40도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기 교정으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이 숨쉬기 답답하거나 심폐증상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한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10초 생각날 때마다 기지개를 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기적으로 기지개만 펴도 척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지개를 펼 때에는 발끝까지 세워서 가슴을 활짝 열고 온몸을 구석구석 쭉쭉 늘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현대인들의 삶은 스마트해졌지만 이로 인해 잘못된 자세를 하게 됨으로써 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목 근육과 뼈의 퇴화가 시작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목 디스크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한 정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무혁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목 디스크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단순히 목이 뻐근하다는 느낌만으로는 디스크다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목 통증이 발생할 때는 한 2, 3일 정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단순 근육통 또는 기능적 경추부 통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가진단법으로는 만세 자세를 취했을 때 팔 통증이 줄어들거나 고개를 숙일 때보다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손가락의 특정 부위가 저리는 경우, 기침이나 코를 풀 때 목 또는 팔 부위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목 부위의 신경 압박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목 통증이 만성화되는 경우에는 두통이나 오심, 이명, 현기증, 경추부의 통증 등 마비 증상과 더불어서 신경 위치에 따라서 통증의 변화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네, 가끔 목 디스크를 50견으로 혼동해서 잘못 치료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경추, 목뼈 사이에 디스크 이상의 원인으로서 노화 현상에 의해서 퇴행이 되면서 나쁜 자세나 충격에 의해서 디스크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게 되면 어깨나 팔이 아프고 저리고 마비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경관절 주위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부르는 50견 같은 경우에는 어깨와 목 사이에 있는 관절이 굳어져서 나이가 들면서 굳어져서 통증과 함께 기능 장애까지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따르거나 옷을 입고 벗는 동작이 굉장히 힘든 경우, 이런 걸 50견으로 볼 수 있는데요. 목 디스크는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50견은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이 오히려 심해지고요. 이것으로 둘을 구별할 수가 있겠지만 자의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목 디스크 증상의 정도나 종류가 다른지, 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 디스크 초기에는 두통과 목, 어깨, 견갑골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데요. 이후 신경 압박이 심해지게 되면 날개뼈 주위의 통증, 상환, 전환, 손가락 부위의 담김, 저림,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 압박이 심해질 경우 심하면 뇌출혈, 상지 하지 마비, 척수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한 목 통증이 만성화되면 두통이나 오심, 이명, 현기증 같은 경추내 증후군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목 디스크의 치료인 경우에는 심한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다면 간격 마비가 오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지는 않고요. 디스크 초기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주사 치료, 좀 심한 경우에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 같은 시술 등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태일까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전체 척추 환자의 5에서 10% 정도밖에 불과하고요. 불필요한 수술을 받기보다는 재발에 대한 걱정 없이 척추의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해드리는데요. 하지만 수술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소변의 장애, 상반신이나 하반신의 마비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수술을 받는 게 좋겠고요. 또한 극심한 통증이 지속돼서 장기간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줄어들지 않거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서 운동하는 데 장애가 생긴다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목 디스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사용 증가로 인해서 청소년이나 젊은 층의 목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평소 턱을 앞으로 내미는 구부러정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목 디스크 배열이 안 좋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압력이 이제 특정 부위에 쏠리게 되면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항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목이 뻐근하고 아프면 흔히들 찜질을 하거나 안마기나 지압기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던데요. 이 통증 완화나 치료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충분히 휴식을 취했지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가 치료 방법인데요. 찜질 같은 거 있습니다. 급성 통증에는 이제 냉찜질을 통해서 혈관 수축, 붓기를 완화시키는 게 효과적이고요.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이제 온찜질을 통해서 혈류 순환을 증가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침질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온찜질만을 고집하는 분이 많으신데 통증 초기에는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이 좋고요. 안마기나 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통에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연세 드신 분에서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나 디스크가 파열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중에 목 디스크에 좋다는 기능성 베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움이 과연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베개를 사용하면 좋은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이제 베개 높이가 너무 낮거나 혹은 이제 너무 높으면 목뼈와 디스크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평소 베개를 베고 주무실 때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베개 높이를 정자세로 바로 누웠을 때 높이가 한 6에서 8cm, 그러니까 수건 2개를 접은 정도, 옆으로 누웠을 때는 10에서 15cm, 수건 3개, 4개를 접었을 정도의 베개 높이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딱딱한 목침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목뼈에 무리를 줘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 디스크는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선은 전방 15도를 주시하시고요. 턱을 당기는 자세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C자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컴퓨터 모니터를 눈높이보다 높게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는 목이 과도하게 숙여지지 않도록 몸과 스마트폰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고요. 또 연속해서 1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팔하게 100살까지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노화나 여러 질병들로 인해서 뼈가 약해지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다공증은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부러지면 여러 합병증과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노년층이나 골다공증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척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척추 압박 골절은 어떤 질환인지 권무혁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일반적으로 골절이라고 하면 팔다리의 뼈가 부러지고 어긋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척추 압박 골절은 척추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인가요? 척추에서도 움직임이 많아서 가장 압력을 많이 받는 요추하고 흉추가 만나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흉추, 이제 가슴뼈와 요추, 허리뼈가 만나는 부분은 이제 흉추에서는 후만과 요추는 배 앞쪽으로 나오는 전만이 교차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손상이 일어날 때 외력이 집중돼서 척추를 손상시키는 골절 또는 탈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네, 노년기에는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행동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제 골절 부분을 살짝 눌렀을 때 해당 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있거나 기침을 하거나 누워서 뒤척이는 움직임만 해도 통증이 발생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고 누웠다가 일어나는 걸 불편해서 생활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척추뼈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 진단되면 보통 2주 이상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지만 이제 여러 부위에 동반된 압박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압박 정도에 따라서 시술, 시멘트를 넣어서 보강하는 방법 또는 이제 수술을 고려합니다. 네, 무엇보다 증상에 대한 관심과 또 초기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어느 병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척추 압박 골절 자체만으로는 만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골다공증으로 인한 이제 압박 골절이 있을 경우 초기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접 척추에 연쇄적으로 압박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허리 모양이 완전히 변형되거나 골절된 뼈 조각이 척추 신경관 안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또는 심한 경우 마비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만큼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해야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척추 압박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같은 외상성 압박 골절의 경우에는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골다공증으로 인한 경우 이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해서 미리 대처하고 예방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규칙적인 식사나 평소에 이제 산책, 자전거 타기, 수영 등 근지구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직 척추 압박 골절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인 만큼 평소에 뼈 생성에 도움을 주는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하시고요. 또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골밀도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지침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대체로 디스크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 허리 통증을 동반한 척추 질환의 증상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디스크로 의심하고 대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척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까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 어떤 질환일까요? 권무혁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척추 질환이 이렇게나 다양한지 몰랐는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 이름부터가 참 어렵고 생소합니다. 아마도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는 이제 척추뼈의 위에 있는 뼈하고 아랫뼈가 이제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뼈가 앞으로 전방으로 전이 이동을 했다 이런 뜻인데요. 척추 전방이증의 원인에는 이제 척추뼈에 금이 가서 있는 척추 분리증에 의한 척추 전방 전이증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척추 전방 분이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척추 분리증에 의한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 관절의 관절 사이가 분리에 의해 지지가 약해져서 척추뼈가 밀려 나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퇴행성 척추 전방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척추 관절이 느슨해지고 이 뼈가 앞으로 전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이제 50대 이후의 여자분에서 흔하고요. 요추 사후봉증이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뼈가 어긋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한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 원인은 무엇일까요? 척추 전방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유전적 요인, 사고로 인한 외상, 척추 관절 돌기가 이제 골절된 경우, 노화로 인해서 디스크하고 관절이 퇴행된 경우, 척추 수술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척추 관절의 발육이 부진한 경우, 그리고 또 악성 종양에 의해서 척추뼈가 악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증상들도 비슷하고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에서는 이제 신경 압박이 발생하면 이제 엉치나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하게 돼서 환자의 증상으로만은 구별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척추뼈의 배열이 똑같지 않고 어긋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우선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 MRI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뼈가 어긋나 있는 상태면 통증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때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척추 전방 전이증만의 특징적인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의 증상은 이제 허리, 엉덩이 이제 부위의 이제 통증, 하지로 방사되는 통증, 뭐 다리 저린 증상, 시린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지고 뭐 때론 종아리가 터질 듯한 느낌을 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자주 쉬었다가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주 증상은 이제 협착증 증상이랑 비슷한데 그 이유는 이제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 중 하나가 전방 전이증입니다. 네, 말씀하신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겠네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척추 전방증의 증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양합니다.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약물 치료, 통증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신경 박리술 같이 시술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병은 고칠 수는 없지만 증상은 퇴행성 병이기 때문에 완화시키면서 이제 생활을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의 정도가 이제 심해져서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방 요추체 골 유압술, 위에 뼈하고 아래 뼈를 붙이는 수술적 치료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방 요추체 골 유압술 같은 경우는 척추가 불안정한 등을 이제 동반하는 척추 전방 전이증 치료에 사용되는데 환자의 상태나 증상의 정도를 면밀히 고려해서 시행합니다. 네, 그런데요, 선생님.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또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경미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충분한 증상과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지만 호전이 없고 진행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밀 검사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에 척추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대부분 나쁜 자세와 생활 습관의 누적, 직업, 외부적인 요인, 외부 충격에 의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바른 자세의 유지와 건강한 생활 습관, 걷기 운동,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허리 통증은 감기만큼이나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통증의 대부분은 생활 습관만 고쳐도 좋아지는 단순 요통이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요통도 있는 만큼 평소에 꾸준한 관리는 물론이고요. 신속하고 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건강한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